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상급 제105회 기출문제 세법 1부 2부 이번 시간 한꺼번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세법 1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법령이 있으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신청.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번.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면 이 경우는 법인에 기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 이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외국 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봅니다. 4번.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우리 수익사업, 국내국의 수익사업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죠. 우리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청산하게 되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자녀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은 외국 본점에서 청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청산소득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수익사업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2번.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귀속자에게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 기타 사후외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입니다. 3번. 출자 임원의 가지금 인정이자 우리 소득처분 상여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세무조정 소득처분 우리 접대비고요. 자, 해당 접대비 한도 직부인 당한 거는 뺍니다. 해당 접대비 한도 시부인 예상이 되는 접대비 전 단계에서 직부인된 거는 빼고요. 5,200입니다. 자, 법인세법상 한도가 있죠. 법인세법상 한도가 5,000입니다. 자, 그럼 송금불산이 한도 초과. 자, 200. 기타 사유출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 감자차 입금 불산입 항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입금 불산입 항목. 국세 과환납금의 환급금이자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산 임대료 입금 항목이고요. 문제 6번. 자, 서식인데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당기 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도달한 과정,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서식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7번.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죠. 1번.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을 보지 않습니다.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2번.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하여 계산한 경우에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을 합니다. 현금주의. 3번 기부금 지출 어음 발행한 경우에도 실제 결제일, 현금주의니까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에 관련된 조정을 해야 됩니다. 4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10년. 정답 4번입니다. 8번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자, 8번 문제도 세무회계 상급 수준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법인이 원래 감가상각비는 결선조정으로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의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회사가 상각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항고로 간주하여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이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입니다. 이때 이제 추계 결정하는 법인은 우리 감가상각비를 송급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즉 감가상각의제로 보아 향후에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죠.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바로 송금,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향후 감가비를 통해서 송금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즉 송금 인정되는 시점이 틀리죠. 자, 수익적 지출은 우리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자본적 지출이고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번의 부속품 벨트의 대체, 수익적. 건물 벽의 도장, 수익적.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단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산입,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피난시설 설치, 냉난방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이 건물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3번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 변경에 의해서 퇴직할 때. 4번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우리 부당예산 부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이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본 거를 부인하겠다는 거죠. 1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현물 출자받았거나 과대 상각한 경우, 법인이 손해본 경우. 2번, 무수익 자산을 매입, 현물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해본 경우고요. 3번, 불량 자산을 차안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채권을 돈 주고 사면 손해본 거죠. 4번 금전, 그 밖의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거는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이익을 본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예산 부인 대상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번 송금에 불산입하는 재세공과금. 1번의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자동차세는 송금 항목에 해당되는 재세공과금인데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이 법인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순환 논리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13번.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식 등 변동 상환명세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번 지급명세서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1% 가산세가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건당 5만 원 지출, 간이 형식 지출하면 지출 증빙 가산세가 있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 출시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워낙 3번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기 3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을 겁니다. 14번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입니다.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매출의 10% 빼기 입증된 매입세액. 자, 부가세. 매출이 있으면 10% 빼기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우리 납부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 아니고요. 단일 비례세율입니다. 15번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계속 반복이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화 용료를 공급하는 자이다. 맞는 편입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고요. 3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이 있기 때문에. 4번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도 0% 적용할 뿐이지 부가가치세법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6번 납세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본점, 개인이면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합니다. 본점에서 모든 신고납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2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장소란다. 아니죠.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 각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여기 예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시. 4번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세지는 국내 각 사업장 소재지란다. 맞는 표현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거기가 사업장이니까 정답 4번입니다.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경우. 자, 1번의 주요 설비, 기계장치, 양도, 재화의 공급이죠.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조세, 물납, 단순한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능력, 수출한 재화, 비록 국내 재화더라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이고요. 금융보험업은 면세입니다. 면세. 자, 세무에게 상급해서 면세냐 영세율이냐 두 개 섞어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20번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죠. 대손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정답 1번. 2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3번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대손금액 자체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110분의 10을 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4번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정 신고할 때 불가능합니다. 21번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영무를 제공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 2번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번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번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과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2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매입세 불공제고요. 세3의 면접 전비 토, 매입세 불공제, 접대비 관련된 거 불공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세액 200만 원만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3번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예정 고지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간연합세액도 50만 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도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2번 사업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간이가세자 4,800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납부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4번 납부세액 재계산은 우리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24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1.3%죠. 현행은 1.3%입니다. 25번 간이가세 배제 업종 자, 부동산 매매업과 세무사 전문직은 간이가세 처음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매업과 숙박업만 간이가세 가능하고요.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가세 가능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업종은 정답 2번입니다. 가와 라가 됩니다. 세법 2부 소득세법 같이 볼게요. 자, 1번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대한 특징을 옳지 않은 것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 3번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아니죠. 직접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간접세는 우리 부가가치세고요. 4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현행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 합산과세, 예외 분리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자, 이번 문제도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되는 시기 옳지 않은 것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비거주자는 혹시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게 되면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고요. 3번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4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25% 3번입니다. 4번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파생 금융상품 지급받은 날 무기명 주식 이익이나 배당 지급받은 날 무기명 채권 지급받은 날 정답은 3번입니다.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총회일 5번 배당 가산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 배당 가산액은 그로서업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내국법인,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 종합과세되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배당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이 됩니다. 11%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외국 법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특강 기타 소득이고요. 2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보로금, 상금, 비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3번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4번 뇌물로 받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뇌물로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소액주주 임원 제외한 출자 임인이 사택 적용받으면 혜택을 보면 근로소득이죠. 상여로 소득 처분할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급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재용한 날. 2번 근로자가 천재, 지변, 재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 숙직료 비과세고요. 4번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사업소득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 본인은 대표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급여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우리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복식 부기자 의무자는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금 수익은 총수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8가지 소득으로 8가지 소득으로 개인 소득은 구분됩니다. 4번 유가증권 초분 손익, 예를 들어 대주주가 상장 주식 양도하는 거,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보지 않죠. 정답 2번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 1번 실업급여, 2번 공익신탁이익, 4번 수익금액 10억 이하인 작물 재배소득. 정답은 3번입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자, 해설이 틀렸는데요. 개정되었습니다. 노래. 기준시가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바꾸어주세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인데 기준시가 12억의 주택이다. 월세 받는 거 비과세입니다. 자, 정답을 수정해둘게요. 11번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종업원의 퇴직급여, 2번 실제 종사하고 있는 가족의 급여, 4번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4번 벌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벌금. 벌금은 과태료, 벌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죠.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12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연금저축은 불입 시 불입 일정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하고요.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번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그리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이고요. 4번 연금소득 금액은 총연금액, 과세되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4번 연금소득공제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란다. 아니죠. 900만 원 한도입니다. 900만 원 한도. 13번 자, 보험료인데 우리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가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나의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2분의 1, 고용보험료 2분의 1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고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15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50만 원, 고용보험료 100만 원, 소득공제이고요. 14번 일용근로자입니다. 자, 우리 일용근로자는 일당 45만 원에서 공제금액이 15만 원이죠. 과세 표준이 30만 원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 1,4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6%입니다. 16번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본인은 나이와 소득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관계없지만 소득 요건은 제한이 있습니다. 3번 형제자매도 나이 요건,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충족되면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부양가족적 장애인은 나이 요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7번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1인당 300,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우리 2배 4근 연기죠. 이것도 2천만 원 초과. 자, 사업소득금액 4천. 근로소득금액 3천. 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고요. 기타 소득금액 500. 자, 해서 이자소득 금액은 2천 이하니까 분리과세 종결 7,500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소득세법상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 우리 미등기는 70%입니다. 70%. 미등기 70%. 자,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6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이 플러스 10%포인트.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6에서 45%. 자, 20번.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면, 선택 가능하면 분리과세 적용한다고 가정했고요. 1번. 주택 입주 지체상금 1,000만 원 발생했는데 우리 필요경비가 80% 되죠.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200입니다) 근데 300만 원 이하면 우리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니까 분리과세. 2번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3번 임대소득 2,400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타소득은 없고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정산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입니다. 타소득이 없으면 별도로 5월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1번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우리 분납할 수 있는 거 50% 이하 금액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 1번 취득가액, 2번 취득시 취득세 부대비용, 3번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건물 등의 피난시설 자본적 지출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3번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 1번의 보청기, 2번의 치료, 한약. 단순 보약은 아니고요. 치료, 한약. 3번 시력 보정용. 4번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24번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 배당, 퇴직, 이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양도소득은 우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5번 소득세법상 2023년 6월 20일 개인사업을 폐업한 거주자 한결심씨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다음 연도 5월달에 하죠. 24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우리 소득세 과세기간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폐업해서 사업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이고요.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5회 세무의 상급 모두 풀이 마쳤습니다. 뭐 매회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는 계속 반복적이고요. 특수하게 막 디테일한 문제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려면 너무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실무할 때 그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제5회 105회 세무의 상급 세법 1부, 2부 기출문제 모두 마치겠습니다.